안녕하세요, 개부모님. 일할 때마다 유튜브로 썰랑썰레 듣고 있는 시청자예요. 덕분에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제가 겪은 신검대 썰 한번 풀고자 처음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MSG가 전혀 없는 순수 유기농 썰입니다. 때는 2013년. 이제 갓 20살이 되어 저는 신검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남자는 뭐 아니면 도다, 현역으로 해병대 아니면은 난 면제다! 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120kg이 되던 몸을 하루에 2시간씩 3달간 조깅을 해가면서 나름 빡세게 운동을 했죠. 솔직히 이때는 몸무게 때문에 사회 복무나 면제가 나온다는 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수치심이 드는 그런 일이었죠. 그렇게 신검 당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100kg을 만들어서 현역 안정권의 몸무게로 입성하게 됩니다. 신검 당일 몸무게를 줄였다는 기쁨과 남자답게 현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자랑스러움으로 신체 검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신검 받으러 갈 때는 누가 봐도 면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몸에 고등학교 친구가 함께 가게 되었죠. 몸이 많이 허약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급수가 한 4급 정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친구랑 병무청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것 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긴장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랑 대기번호 뽑고 기다리면서 야, 너 몇 급 나올 것 같아? 글쎄, 어때도 2급은 나오지 않을까? 야, 너는 몸도 별로 안 좋아서 4급 나오는 거 아니야? 쿠쿠루 빙봉. 아, 야 제발 나 4급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쿠쿠루 빙봉, 현역 뜨면 나랑 해병대나 같이 가자. 이렇게 서로 급수를 재미삼아서 추측만 해보며 긴장감을 풀어보려고 했죠. 그렇게 저희 차례가 오고 저희는 처음 설문 작성을 위해 설문 작성실로 이동했습니다. 설문을 작성하는 도중 제가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서 유심하게 생각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기가 하나 없었고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나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체크 항목에 체크를 하고 설문을 마쳤죠. 오잉? 이러면 군대 못 가잖아. 설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거 때문에 급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걱정하면서 다음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었죠. 신체 검사가 거의 다 마무리돼갈 그 무렵 군의관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여기 체크한 항목이 있는데 이거 체크한 거 맞니? 끝나가는 상황에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세우길래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며 당황했지만 그래도 군의관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없어서 병원 진료까지 받아줬습니다. 군의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래? 그래도 확인차 한번 봐야 되니까 아래층 가서 CT 찍어 와봐. 병원에다가도 알아볼게. 그렇게 저는 CT를 찍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지루한 1시간을 기다렸고 CT를 촬영하고 다시 군의관한테 올라갔죠. 병원 기록 확인했고 CT도 확인했고 사실 확인됐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끝난 건가요? 그때 군의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잠깐 뒤쪽 방으로 따라올래? 저는 뭐지? 하면서 일단은 군의관을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둘이서 방 안에 들어갔고 들어서자마자 군의관은 소파에 앉으며 잠깐 바지 좀 벗어봐. 무릎까지 내려서 순간 저는 뇌에 정지가 오고 당황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갑자기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바지 내리고 상의도 좀 들어봐봐.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장기는 바로 남자라면은 2개씩 달고 태어나야 되는 바로 그것. 파이어 에그가 1개가 없던 거였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의사 선생님과 어른들이 조심해라. 그것마저 터지면 넌 자식을 볼 수가 없어 라면서 주의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문 때도 비뇨기과 체크 항목에 고환결손이라고 기타 사항에 적었으며 비뇨기과 군의관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병원 기관과 CT를 촬영한 후 마지막으로 육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의 바지 내부를 확인하려 한 거였죠. 그렇게 저는 군의관 말대로 소파에 앉아있는 군의관 앞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자신있게 내리고 상의 아랫부분을 다소곳이 들고 있으니 다소곳이 왜 들어? 군의관이 저의 하나 남은 그곳을 위생장갑을 낀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웠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육안 확인이 끝나고 미안하다. 확인하려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괜찮습니다. 외간 남자 손에 저의 소중한 부분이 만져지는 느낌은 정말이지 이상하고 개 끔찍했죠.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는 어렸을 때라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상처뿐인 검사를 마치고 나오니 저의 신체 등급은 4급. 제가 생각한 계획 중에서도 모와 도 중에 그 중간에 걸쳐버린 겁니다. 걸 정도 나온 거죠. 걸은 아니고 한 개? 해병대도 못 가. 그렇다고 완전 면제도 아니야. 터덜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다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몇 급이요? 4급. 너는? 아씨, 2급. 빨. 정확히 추측한 거에 반대로 되었죠. 야, 사유는? 야, 뭐 때문에 4급 나왔는데 너는? 친구 무릎에 검사지를 딱 보여주며 고환결손. 그렇게 병무청 문 앞에서 한바탕 폭소가 터진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이 채택되면 중국에서 버려진 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기억 잃고 화상 입은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짝불알 공돌이 카락스님께서 올려주신 본인의 짝불알 썰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군대 가면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예전에 너무나 끔찍한 썰이어서 제가 그 썰랑썰레에 안 올린 썰이 있어요. 썰랑썰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응이 뜨거웠는데 못 올렸던 이유가 짧은 것도 짧은 건데 친구가 지금 이분처럼 하나가 없었어. 하나가 없었는데 일하다가 군대 가기 전이었나 일하다가 그 찝힌 거야. 그래서 나머지 한쪽마저 사라졌어.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끔찍해서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내가 아마 짧아서 안 읽었을 거야.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웃음이 안 나와. 그분이 막 중간중간에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크크크크 적으면서 막 자기 자신의 그런 거를 막 표현하면서 썼는데 웃으면서 울고 있더라. 그 마음이 너무 전달돼서 대전차 미사일로 정자 박살낸 썰. 제냐리스님 감사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에서 뭐 EMP 나오나요? 정자가 왜 박살? 안녕하세요. 대전차 소대에서 전차 차병으로 만기 전역한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썰은 아마 당사자가 알려진다면 육군 교도소에 들어갈 만한 썰이지만 이미 7년이 지난 이야기로 현재 당시 일이 있던 당사자들이 작년을 기점으로 전부 전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썰을 풀어봅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죠.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썰랑썰레 게시판은 마치 고해성사 자수의 게시판, 자수하는 카페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 헌병대, 국방 정보대, 기무대, 경찰 항상 상주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썰들 다이나믹한 거 개많아요. 제가 썰랑썰레 유튜브에 못 올릴 정도로 아주 무슨 자수하듯이 쓴 글들 엄청 많아요. 다 잡아가세요. 저는 메티스 M이라는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해왔고 연대급 무기로 유도 방식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장점을 따지면 병사들이 행군할 필요가 없었고 두 번째는 미사일을 날릴 때 그 박력은 지금 생각해도 심장을 떨리게 만들죠. 단점이라면 공업력이 딸리던 러시아의 생산품답게 미사일의 수명이 극단적으로 낮아서 불량률이 2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불락지라고 말하는 불발, 낙탄, 유도선이 끊어지면서 탄이 뚝 떨어짐, 지연사격, 방아쇠를 당기고 5초 정도 뒤에 발사됨, 불량률만 10발 중 3-4발이 불량일 정도로 불량률이 아주 높았고 특히 이동간 사격 시 시속 30km 이상의 이동 물체의 유도 시 유도선이 끊기는 등 절대로 유도무기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지된 표적에만 사격이 가능한 전쟁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은 무기였죠. 특히 군생활 당시 툭하면 한 발에 1800만원 아반떼 정도 하는 메티스M의 국정감사로 탄약의 정상 검사와 검사의 부재와 불량탄의 매입과 판매를 강매했다는 수입업체의 국정감사 소식이나 뉴스가 뜰 때마다 저희는 굉장히 불안했지만 그런 무기라도 당시 유일한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저희가 사격할 때면 사단장님이 혹은 군단장님께서 같은 장성들이 뒤에서 사격을 통제하거나 시찰하는 등 사격대만큼은 나름 관심을 한몸에 받던 무기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사격을 최대 10발까지 하는 날이 있는데 이때가 공지 합동 사격 훈련 날이 있는 날로 군단 내 탄도탄 미사일을 제외한 모든 무기들이 1km 지름을 산 중턱에 민둥산을 만들어서 모든 화력을 48시간 동안 쏟아붓는 훈련입니다. 저희는 500MD 미니건 1000발 사격 직전에 있는 때인지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는 게 문제였죠. 사격은 얼마 걸리지 않지만 문제는 불락지가 걸리는 때고 최소 6발 정도의 사격이 예정된 공지 합동 사격에서 최소 2발 정도는 사격 시간이 꼬여 사격을 못하고 그대로 탄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10발 중에 4발이 불량인 미사일인 만큼 불락지가 없을 리 없었고 저희는 6발 중 3발만 사격하고 한 발은 불발이 되는 바람에 정상적인 고폭탄 텐덤탄 2발은 전부 반납을 하기 위해 탄박스에 넣었는데 문제는 새로 임관한 하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행군용 탄 컨테이너 실탄과 같은 무게의 모래를 집어넣은 훈련용 교보제입니다. 탄박스에 같이 있던 열상 장비와 부수기제를 가져와야 되는데 교보제용 탄 컨테이너가 무겁다는 이유로 이것을 빼두고 빈 박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폭탄은 훈련용 교보제 박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보제용 그 탄박스의 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모래를 집어넣은 가라탄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거는 버려버리고 탄박스에다가 실제 고폭탄 진짜 탄 컨테이너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야. 원래는 탄약반장님의 관리에 들어가야 했지만 연대 내 모든 화력들이 총동원되는 훈련인 만큼 탄약반장님은 4.2인치 박격포에 탄약이 비교도 못하게 많아 박격포탄을 불출하러 가면서 탄약반장님이 없이 진행된 게 문제였습니다. 훈련용 교보제 박스에는 고폭탄이 들어있는 것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고 사로에서 철수하면서 실탄 박스에는 훈련용 모래가 가득 들은 교보제가 들어갔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훈련용 모래가 가득 들은 탄 컨테이너를 반납 후 아무것도 모른 채 한 달 동안 태풍의 눈에 들어갔던 것 마냥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주특기 훈련 일정이 잡히면서 저희는 연대 내 작은 산에 있는 훈련용 사로에 올라가게 되었고 저희가 정해진 일정대로 훈련을 시작했죠. 보통 주특기는 연대 내에 있는 가까운 산꼭대기 쪽에 있는 훈련용 사로에서 연대 내 호수 정중앙에 있는 이정자구나. 나는 내 일상생활이 안 되네 내가 요즘에. 나는 대전차 미사일로 정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하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 정자가 아니었구나. 주특기 시범 및 평가 스피치 테스트 등 분대별 사로에 대기하여 시험을 보게 되었고 주특기 시험 및 훈련이 계속되었으며 야간 훈련 전 평가만 하면 다 끝나는 상황이었죠. 마지막 시험은 사수와 부사수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정자를 조준한 상태에서 메티스M의 장전과 사격 그리고 사격 평가와 후속탄 발사의 평가 같은까지 하는 훈련으로 장전과 격발까지 전부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모래가 가득 들었다고 생각한 교보제탄
그것은 사실 고폭탄이었고 저희는 고폭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고 저희가 모두 보는 앞에서 후임이었던 김일병은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고 2초 뒤 저희가 본 광경은 불타오르는 호수 중앙의 정자였고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산 아래에서 감독하던 행보관과 저 멀리에서 뛰어오는 간부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됐구나. 하지만 당시 3 스트라이크 아웃에 의해 한 번 더 징계를 받으면 불명예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탄약반장과 준장 진급을 앞둔 연대장 그리고 ROTC 출신으로 얼마 전 셋째까지 낳아 기르는 중대장 그들의 똥꼬쇼는 두 발의 고폭탄을 눈 감아주기에 충분했고 당연히 묻어가는 대신 나머지 한 발은 강원도 땡땡에 위치한 땡땡 합동 사격장에서 밤몰래 처리하고 박살난 호수의 정자는 대전차소대가 복구했죠. 그렇게 나머지 한 발을 몰래 처리하기 위해 합동 사격장을 관리하던 간부를 동기로 둔 급양관의 도움으로 소대장은 얼마 전에 뽑은 소나타의 탄박스와 함께 저희들을 태우고 합동 사격장을 관리하는 간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고 도움을 받아 사격을 끝마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봉투를 왜 건네? 김무대! 아 이거 안돼. 육군 헌병! 김무대 빨리 와.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뭐야? 저희들을 태우고 합동사격장을 관리하던 간부 하나가 봉투 하나를 건네었고 도움을 받아 사격을 끝마쳤으며 아니 뭐 남의 사격장 가서 사격할 수도 있는 거지 뭔 봉투를 건네. 봉투 뭐야 이거. 열상 장비를 빠뜨리고 오는 바람에 어두운 곳에서 표적을 잘 잡지 못하는 동기는 수풀 속에서 미사일을 날렸고 날랐네 또. 표적 바로 아래 불이 났습니다. 저희는 이번 건 진짜 들키면 엿된다는 생각에 빤스런하기 바빴고 아니 불 꺼야지 어딜 빤스런해. 결국 자대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 점호대 땡땡 사격장 진화는 주변에 방공부대와 지역 의용 소방대가 동원되어 소방헬기가 동원돼서 2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원인은 불발탄이 터지면서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조용히 점호에 빠져서 식사 후 호수의 정자를 보수할 뗏목을 만들었고 그날 이후 2달간 공사로 저희 소대는 정자를 다시 만들게 되었으며 얼마 뒤 탄약반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전부 진급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 가는 등 조용히 묻혔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고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관련된 사람들 전부 전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사람이 없어 오늘 와서야 썰을 풀어보네요 라고. 역대급 개 미친 썰인데? 이게 뭐 어디서부터 꼬인 거야? 그냥 한두 개 꼬인 게 아닌데 이게 마탱이가 갔는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탄약반장 없이 탄약 관리를 하다가 교보제 모래를 넣어야 되는 그 탄 컨테이너에다가 진짜 그냥 발사할 수 있는 고폭탄 탄 컨테이너를 넣었고 나중에 그거를 장전해서 원래는 모래가 들어있어서 땅 쐈습니다 이러고 끝나야 될 훈련인데 땅 쏘는데 진짜 푸악 하면서 미사일 날라갔고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에 있던 멋있던 정자가 그냥 폭발했고 그거를 보수하기도 이전에 한 발은 그럼 어디 갔냐 그래서 한 발 찾아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처리해야 되는데 쓴 걸로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러 가는데 사격장 어디 은밀한 데 가가지고 한 발 쐈는데 그게 표적지 아래에 맞았고 불이 났는데 불을 끄지도 않고 쬐딴 얘기야? 그리고 그 불을 동네 의용 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 소방 헬기가 끄고 그 방공부대가 그걸 불을 껐단 얘기야? 이거 뭐 또라이 같은 소리예요 이거? 아이 뭐 뇌물이겠어. 뭐 서류 주고 그랬겠지. 가라 서류 같은 거 써서 주고 그랬겠지. 지네 것도 아닌데 뭘 자기네 땅이야. 돈을 받아. 러브레터겠지 러브레터.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준 봉투가 그게 마음의 편지예요. 아 이건 제발 소설이길 빕시다. 아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썰 올리면서 주작이다 소설이다 구라다 이런 말 안 하려 그래요. 웬만하면 다 재밌게 읽고 지나가려고. 이거 쓰신 분이 갑자기 정신 착란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구라를 만들어내. 아 재밌는 소설 잘 읽었습니다. 아 정말 군대라고 해서 저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군대에서 있을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 이번 소설 정말 다이나믹했는데요. 5월은 삼국지대로 우리들 세상 수염? 글쎄 살찌니까 이 턱이 자꾸 나와서 턱선을 가리기 위해서 길러야 되겠더라. 살을 빼라고? 안 그래도 어저께 운동하려고 운동 등록하러 가려고 그랬거든? 우리 와이프랑? 근데 이제 인감도장을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인감도장을 다시 등록하려고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들고 갔단 말이야. 근데 들고 갔는데 한 40분 걸었나? 한 40분. 왜요? 우리 와이프랑 밥 먹고 운동할 겸 동사무소까지 걸어가자 그러고서 좀 멀어. 이거 시골이라 가지고. 그래서 한참 걸어가는데 갔어. 주민등록증 먼저 달래가 있어. 주민등록증 이렇게 줬어. 신분증을.
막 한참 쳐 그러더니 저희 쪽에서 못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본인이 사시는데 근처 가서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근처 사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는 뭐 어디고요 그 가까운 데는 저쪽 어디 있어요. 거기서 가까운데. 근데 우리 집에서 5분 거리더라고.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인데 내가 잘못 검색해가지고 40분을 걸어간 거야. 그 와이프가 뭐해 여보 이래가지고 나 아이스크림 사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오는 길에 나는 슈퍼콘 먹고 우리 와이프는 빠삐꼬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쭉쭉 빨면서 또 40분 걸어갔어. 이제 슬슬 오는데 발이 좋나 봐. 발하고 다리가 이제 내 거가 아니야. 밖에서 지금 걷는 게 2시간 정도 됐어. 저 동사무소에 도착했어. 동사무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딱 주고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내가 옛날에는 다른 데 살고 있었잖아.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그 인감 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만한 그 우리 옛날에 생활기록부 같은 거 그런 옛날 아주 허른 그 종이가 있어. 근데 그게 옛날 집 근처에 있던 동사무소에 있던 게 이쪽으로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게 움직이나봐.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서 그 동사무소로 막 옮기나봐. 그런 서류들이 막 옮겨지고 가고 막 이러나봐.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게 우리 동네 동사무소에 와 있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래서 다른 데서 못한다 그런 거구나 싶더라고. 근데 한 10분을 기다리는데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아직도 안 됐어요? 이랬더니 아니 지금 이거 저 찾아보고 있다고 인감으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아니 왜 인감으로 못 써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겨서 그래도 옆에 있는 막 사람들이랑 막 얘기해. 혹시 이거 금이에요? 막 이래. 그래서 아니요 금 아닌데 아니, 혹시 뭐 대단한 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막 이러고 있었어. 이런 거는 처음 봐서 이러더라고. 이렇게 만들었거든. 옥새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막 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큰 인감 도장은 처음 봤대. 그러면서 야 무슨 일 하시는데 인감을 이렇게 멋있는 걸로 하세요? 아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멋있는 거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라인을 넘어가서 거의 인감 대장 그 라인을 넘어가는 거야. 세로줄을. 그 안에 들어가는 규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장 보고 있대. 그 규격 그 써있는 거 그거를. 그래서 그걸 막 뒤지더니 자로 계속 재. 규격은 맞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가지? 그냥 찍을까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 그랬더니 아니 그거 뭐 좀 그 규격이 맞으면 그냥 찍어야지 뭐. 그냥 찍어. 그러면 이거 인감 도장으로 쓰시려는 거 맞죠? 잘못 이거 혹시 회사 거 들고 오신 거 아니죠? 막 이래. 그랬더니 나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야 한문 맞춰봤는데 한문 맞아 이러더라고. 아니 한문은 본인 이름이셔. 그래가지고 어저께 우리 와이프랑 그 운동을 이제 등록하려고 와야 되는데 막 진짜 한 걸음 걷기가 아플 정도로 발이 너무 아픈 거야. 다리가 너무 아픈 거지. 여보 운동은 다음 기회. 그러고서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안 돼.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등록도 못하고 내일 못 움직일 것 같아. 오늘 너무 많이 움직였어. 이게 최근 걸은 건데 전날에 보면은 290 281걸음 걸었잖아요. 그 전날에 1000걸음 걷고 전날에 900걸음 걷고 근데 어저께 10,000걸음 걸었잖아. 갑자기 그 둘 다 다리에 그 부하가 와가지고 그래서 헬스는 다음 주에 끊기로 했습니다. 쉬는 날. 연대 여간부 다 건드린 후임 때문에 연대 폭발설. 제냐리스님께서 올려주신 써낭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는 거 그냥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가독성이 가독성이 지옥을 갔네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대전차 미사일로 정자 날려버린 썰을 썼던 예비군 끝난 아저씨예요. 오늘 풀어볼 썰은 당시에는 다들 패급이라고 욕했지만 다들 부러워했던 후임에 대한 썰입니다. 때는 2010년도 초반 자대에 전입 들어가고 열심히 군생활하던 중 첫 후임을 받게 되었죠.
후임의 이름은 성을 따서 모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후임은 제가 생각하는 빡빡이가 아니라 정말 남자가 봐도 잘생기고 장신의 미남으로 기생오랩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잘생긴 사람이었죠. 기본적으로 뭘 잘하거나 특출나진 않은데 잘생기고 집이 부유하니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잘하거나 열심히 하진 않지만 잘생겨서 특혜를 받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간부, 병사 할 거 없이 모두 다 잘해주었던 그런 친구였죠. 군생활 말년이 다 돼가는 병장들도 모땡땡과 함께 외박을 나가 춘천에서 나이트를 같이 간다든지 휴가 나가서 클럽 가서 헌팅하자고 먼저 와서 물어보고는 건 예사였고, 특히 주말이 되면은 나이트 가기 좋아하는 얼굴 빠은 간부들이 같이 외출 나가자고 꼬시기도 했었습니다. 자체 발광이 되는 남자였고 마투임이었던 모땡땡이와 같이 다니거나 작업을 하거나 하다 보면 되려 선임이 작업사항이 마음에 안 들면 갈구거나 욕을 하는데, 이상하게 같이 하면은 작업을 딱히 안 하고 쉬고 있어도 혼나는 일이 없이 고생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오히려 이 친구 때문에 덕분에 좀 묻혀가지고 좀 덜 혼나기도 하는 등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최대 단점은, 그리고 최악의 버릇이 나타나는 데는 얼마 걸리지가 않았죠. 당시 모땡땡은 전입 당시 동기 없이 혼자 전입왔고, 저는 맞선임이자 겨우 2달 차이 나는 군번이었기 때문에 같이 잘 어울렸고, 외출 외박 특성상 2인 이상이 동반으로 나가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모땡땡은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외박 같이 나가주면 PC방비, 식대 전부 포함해서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고, 아니 같이 나가주면 10만원 준다고? 바로 나가야지. 물론 그 제안은 10시 이후에 숙소에서 간부에게 점호 전화를 다 해주는 등의 조건이었고, 특히 모땡땡은 중대장과의 딜, 그리고 유흥을 즐기는 간부들의 배려와 중대 특성상 중대장이 중대 내 업무를 담당관에게 일임하면서 모땡땡의 나쁜 버릇이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외박을 나가게 되면 모땡땡이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저는 그동안 중대 내 당직 사령과 당직 사관에게 보고한 후 같이 나와서 PC방으로 가고, 모땡땡이는 간부를 따라서 헤어지곤 했습니다. 보통 복귀 전 10시쯤 같이 순댓국밥집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복귀를 하다 보니 대충 모땡땡이는 나이트나 클럽에서 간부들과 헌팅을 하고 잘된 여성분과 같이 하룻밤을 보내는 등 세수하거나 라면을 먹는 그런 외박을 보내곤 했죠. 아니 잠깐만, 세수를 하거나 라면을 그렇게 3개월 정도 주말에 외박 나가기를 반복했던 어느 날,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들러서 담배를 사오고 나오니 같이 유흥을 즐기던 간부는 없고, 중대에서 몇 없는 여간부였던 보급계 담당관이었던 그 중위가 하늘하늘한 스커트와 힐을 신고서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 걸 보았고,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돼서 내 심장은 나대지 마라고 하면서 심장을 부여잡은 저는 생각했죠. 개부럽네. 그 이후로 모땡땡은 잘생겼다는 이유로 사단에서 운영하는 영예 회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영예 회관은 나름 시내에 인접해 있고 전우회가 운영하는 건물에 새 들어있는 것이며, 영예 숙소에서 출퇴근하면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뇌피셜이지만 여간부 중위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회관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두발 규정에 자유로워 머리도 길었고, 염색만 아니면 어느 정도 파마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널널하고 복장에 사복을 입다 보니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5달 정도가 지나서 계절은 봄에서 초여름이 되었고, 갑자기 모땡땡이 징계대기라는 이유로 다시 부대로 복귀되었습니다. 나중에 간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굉장했습니다. 당시 나름 시내라고 하지만 세련된 카페는 거의 전무후무했고, 특히 전후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물이 나름 세련된 분위기의 회관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인접지역에 간부와 가족들이 많이 들리면서 회관의 병사들보다 오히려 간부들과 친분이 생기면서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모땡땡은 사랑했던 그 중위를 놔두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자대 여 간부인 중사 급양 담당관, 신교대 소속의 간호장교, 연대 내 여중위를 번갈아가면서 만나던 중 급양 담당관이 헤어질 것 같은 기미를 느끼자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모땡땡과 모땡땡 부모에게 전화로 임신 사실을 알렸고, 이것을 모땡땡의 부모가 연대장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게 미친 상황이냐면서 걷잡을 수 없는 개판이 되었죠. 당시 연대장은 사단장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손을 써가지고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여간분들은 직접 면담하에 관련 사항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서 징계는 감봉으로 끝내는 등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게 하려고 선처했지만, 모땡땡 이 개새끼만큼은
군인으로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6가지 혐의, 건군기 위반, 근무지 이탈, 영역 불복종, 성실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유지 위반 위 혐의를 하나하나씩 적용해 4번의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휴가 제한으로 말차를 제외한 모든 휴가를 다 잘라버렸으며 만창을 가게 되었고 사단 법무부에서도 관련 사항을 전해 듣고서 수정 권고 없이 2번의 만창과 최종적으로 10일의 영창으로 전무후무한 징계를 받고 한 번의 만창이 끝나면 2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다음 주에 다시 영창을 가고 영창 기간이 끝나면 또 쉬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영창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정심이 듭니다. 하여튼 씨발 잘생기고 봐야 돼. 이지랄 해서 이지랄 하고서 벌 받는 건데 동정심이 생긴다잖아. 그래도 같이 사귀던 중이는 가끔 업무차 중대를 들르면은 그나마 일면식이 있던 저에게 안부를 물었고 모땡땡이는 어때? 라면서 물어봤고 저는 생각했죠. 아씨 졸라 부럽다. 그렇게 징계가 시작되었고 징계가 끝날 때쯤 제 계급은 상병이 되었고 이후로 어딘지 모를 곳으로 전출간 모땡땡과의 소식이 끊겼죠. 당시 중대에서 너무 유명한 일화였고 모두들 입을 모아 8급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사실 모땡땡이 그렇게 많은 간부들과 연애를 한 게 너무 부러웠고 제가 영창을 그렇게 가고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저는 꼭 모땡땡처럼 문어발 연애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루머로는 당시에 부대 내 민간에서 관심병사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보던 정신 3당사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 목격설도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확인된 게 아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부럽습니다. 라고 제냐리스님이 올려주신 이 세상 잘생기면 만사 오케이다 썰 잘 들어보았습니다. 아니 뭐 간부들도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뭐 얼마나 잘생겼길래 뭐 남자들이 뭐 갈구는 선임들도 안 갈구고서 야 고생한다 이러고서 지나가죠. 개 판쳐놨는데 고생한다 이러고 지나갈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잘생긴 거야? 나처럼 생겼나?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사실 무슨 인큐버스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야 근데 대단하네. 되게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보통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턱이 좀 좁고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코가 우선 날렵하게 높고 그리고 딱 그 정도에서 이제 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비율이 딱 맞으면 약간 몸에서 풍겨나오는 아우라가 다르거든.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인데 우리 트위치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딱 보고서 아 완전 연예인상인데 라고 한 분 딱 한 분 있어요. 레바님. 레바님은 완전 연예인. 그 골격이나 이목구비나 그리고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넘사요. 요즘 시대에 걸맞는 미남이자 약간 호감형? 정말 그 잘생기고 완전 연예인. 전 딱 보자마자 와 진짜 연예인인데 아우라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레바님. 저는 약간 1950년대 60년대 이때쯤 좀 인기가 있었던 얼굴인가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저 얼굴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이 굵직굵직한 게 남자같이 생긴. 이리 와봐. 아이고 야이 새끼 대장군이고 장군감이구나. 이 둥치도 크고 허대도 크고 가슴도 이 몸통도 크고 이거 아주 그냥 장군이네. 그렇게 어른들한테 들으면서 자라서 나도 잘생긴 줄 알았는데 씨풀. 안녕하세요.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 모아서 썰랑썰레 듣고 있는 구독자예요. 반갑습니다. 남자들이 술 한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군대 이야기. 지금 풀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재밌다며 했었던 그런 썰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필력이 좋지 않으며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에 왜곡이 조금 있는 거 양해해주세요. 저는 08년도에 입대하여 여느 군인들과 다를 것 없이 일과와 근무를 반복하며 복무하고 나왔습니다. 때는 2010년도 초봄이 다가올 즈음 병장을 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기 진급으로 병장을 좀 일찍 달았어요. 생활관에서 TV를 보며 다음날 휴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한 중사분께서 옆대대에서 국지도발 훈련 중인데 혹시 거수자 한번 해볼 사람 없나? 라고 하셨고 마침 저는 휴가 준비도 거의 다 끝나가서 뭐하지? 고민하고 있었고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들고 지원했죠. 거수자는 총 2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옆에 쉬고 있는 한 달 후임에게 야, 할 거 없지? 같이 거수자나 하자 라고 해서 반강제로 끌고 갔죠. 그렇게
중사님의 자차를 타고 부대 반대편 펜스 쪽으로 도착하였고 하차한 뒤 중사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각자 공포탄 한 발씩 받고 영내 안으로 들어가서 허공에다가 향해 발사하면 그때부터 상황 시작이야. 적당히 하다가 빨리 잡히고 따라갔다가 복귀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중사님은 그렇게 막사로 복귀했습니다. 펜스에 다가가니 초소의 초병이 암고를 외쳤고 저희 둘은 예 아저씨 저희 거수잔데요 들어가서 상황해야 돼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웬걸 이걸 그냥 예 하면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빨리 끝내고서 들어가서 쉬어야지 라고 하고서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러다가 순간 장난으로 후임에게 야 우리 한번 뚫어볼래? 이 안 그래도 얄미운데 한번 연맥여볼까? 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며 말을 던졌는데 후임이 한번 해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대대와 옆 대대는 같은 영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 대대가 위병소와 가깝다는 이유로 저희 대대가 위병소 근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옆 대대 인원들보다 근무를 한 곳 더 나가게 되는 구조라 정말 꼴배기 싫었고 자연스럽게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죠. 그렇게 저희는 수송부에 도착했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작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처럼 그림을 첨부합니다. 작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후임이 먼저 대대 연병장에서 공포탄을 선 발사한 뒤 제가 수송부 연병장에서 공포탄을 발사한 후 두돈반 주차장에서 주차된 두돈반 밑으로 숨은 뒤 오대기 및 대대 인원들이 수송부 연병장으로 이목이 집중되면 저는 1번 길로 후임은 2번 길로 도주 후 대대 막사 양 옆 입구를 통해서 1층 지통실로 향하자라는 작전이었죠. 잣됐네. 대충 쏘고 오라 그랬는데 아주 특수부대네 이제. 작전대로 먼저 후임이 연병장에서 공포탄을 한 발 쏘고 5초 뒤 저 역시 수송부 연병장에서 공포탄 한 발 발사 뒤 계획대로 두돈반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들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웬걸? 오대기 및 전병력이 수송부 연병장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후임은 눈빛을 주고받고 각자 1번 길, 2번 길로 향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할게요. 연병장 여기서 공포탄 한 발 쏘고 뒤로 뛰고 여기 수송부 연병장에서 총 한 발 쏜 다음에 두돈반 주차장인데 둘 다 여기 밑으로 숨은 거야 지금. 그리고 옆대대 막사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쭉 뛰어가서 한다는 게 수송부 연병장까지 뛰어간 거야. 그러니까 두돈반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1번 길, 2번 길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옆대대 막사 쪽으로 여기 지통실로. 마지막으로 막사 옆에 초소를 뚫는 게 관건이었는데 순간적으로 기역자 랜턴을 좌우로 흔들면서 가면 거수자가 아니라 순찰자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뒤로 쓰고 있던 전투모를 똑바로 쓰고 기역자로 랜턴을 좌우로 흔들면서 막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막사 근처 도착. 초병들과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만약 여기서 암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순순히 잡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걸어갔죠. 근데 진짜 정말 신기하게도 막사 옆에 초병들은 암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반 두려운 반을 안고 막사 옆문으로 들어서니 저기 반대편 문에 서 있는 후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 쓴 사람 여기 서 있고 후임 여기 서 있고 이 가운데 복도를 통해서 반대쪽에 서 있는 후임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지통실로 향해 다가가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둘이 들어갔죠. 병장 땡땡땡 지통실에 용물 썼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들어간 지통실은 그야말로 정적이 흘렀죠. 아직도 눈이 동그래져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던 상황병과 각 처부의 장교들의 눈빛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일단 추운 날 고생이 많았다며 앉아서 대기하라고 정작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는 믹스커피를 마시며 저희 대대가 아닌 옆대대 지통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 1, 2분 뒤 대대장님께서 들어오셨고 야 좀 잡혀주지 그랬냐. 야 우리 애들 너네 때문에 고생길 열렸다 야 라면서 호탕하게 말씀해주시고 막사 복귀 명령 받고 막사로 복귀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웃으면서 걸어가지고 막사 복귀 후 사용한 공포탄 탄피를 중사님께 반담하면서 저희 안 잡히고 지통실 뚫었습니다 라고 보고드리니 뭐? 뚫었어? 라고 하시면서 여튼 고생했다 빨리 쉬어라 라고 하셨고 그 소문은 막사의 일파만파 빠르게 전파되어 자기 전까지 썰을 푸느라 바빴죠. 그 후 옆대대 아저씨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얼마 동안 연병장에서 죽어라 구르는 것만 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고생시켜드려 지금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원래의 목적은 초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려고 썼는데 너무 글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개보건님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카스맥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보통 이제 군대에서 서로 부대들끼리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원을 나와달라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러면은 보통 그냥 속된 말로 갈아친다 그러는데 그냥 가짜로 되게 심각한 척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뻔한 짓거리 하고 그냥 막 잡혀주고 막 이런 걸 해요 보통은. 근데 만약에 저때 거수자 역할을 하는데 암고를 대라 그랬는데 암고를 대고서 지나갔으면은 뭐 잘못됐겠지만 저희 옆대대인데 거수자 역할 해야 돼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그냥 문 열어줬다. 그건 이제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실제 전쟁이 나면은 정말 우리 부대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 애들 기본 공격 플랜 중에 하나가 땅굴하고 그리고 잠수함하고 그리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안비둘기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거 그거 타고서 저공비행으로 바닷가로 해가지고 날개에 이렇게 다 붙어서 와서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고정 간첩들이 하는 짓이 뭐냐. 우리나라 애들 전투복을 입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입고 다니는 전투복이나 아니면 예비군 전투복 같은 걸 입고 어설프게 하고 다니면서 뭐 부대를 못 찾아가지고 왔다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뒤에 후방을 교란시키는 그런 잣 같은 짓을 하는 게 북한 기본 전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초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냐 권한을 줘요. 실제 군대에서도 초병이 만약에 판단하에 거수자고 위험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면 선조치 후보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암고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얼굴 식별이 안 된다든지 뭐 대화를 했는데 뭐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라든지 뭐 이랬을 때는 막 포박하고 막 그래도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에이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지 그거 갖고서 나중에 시비 걸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병사로 있을 때 가장 꿀은 술 먹고 들어오는데 암고 몰라서 나야 이러고 들어오는 부사관들이나 장교들 있죠. 예, 바로 공포탄 지시에 불응할 경우 발포하겠음이라고 딱 말하고, 야 말 문 열어 나란히 나 몰라 막 이러면은 이제 엎드려. 또라이 아니야 엎드려 이 개. 또라이인데 이거 암고 몰라 나. 피하식별이 안 되므로 포박하겠음. 그냥 포박해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나중에 올라가서 야 너 나 몰라 그러면 북한군이 얼굴에 인피명구 쓰고 와서 중사님인 척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초병으로서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위에서 오히려 주임원사가 야 이 개야 밤에 11시까지 술을 처먹고 들어와서 암고도 몰라 이 없는 그래서 싸대기 그냥 막 때리지. 병사로서 부사관들과 장교에게 한 방 줄 수 있는 거 내가 초병일 때입니다. 대신 진짜 암고도 똑바로 되고 뭐 누구누구입니다 뭐 암고 고구마 막 이러고서 이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엎드려 이러면 그때 또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바로 국군 교도소관. 그거는 안 되고 그땐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맛깔나게 즐기고 있는 고2 학생 국내 최초입니다. 본설은 담백함을 위해서 MSG를 1도 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1일 2시 10분 김포공항에서 사건을 전개합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평소 항공기를 좋아하며 총기에도 관심 있어 보고형 썰을 보던 중 저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국내 탄창 반입 불법 아니래라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끌고 갔죠. 영상을 본 뒤 중학교 포도할 친구에게 바로 콜 때리고 상황을 전파하였습니다. 어이 친구 오랜만이야. 너가 좋아할 만한 거 물어왔어. 걔 뭐야 너 또 이상한 거 찾아온 거 아니지? 들어봐 친구야. 그렇게 저희는 전화상으로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일단 들여보고 보자였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겁이 나서 경찰청 세관 총포 화약 안전 기술 협회에 전화해보고 16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탄창은 상관이 없다라는 걸 들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까지 들어와서 3인조로 움직였습니다. 포도알 친구는 5.56mm용 P-매그 탄창을, 저는 M1912 45 ACP 탄창을, 고등 친구는 이상한 영국군 탄창을. 처음에는 물품을 수령한 뒤 친구들 물건은 먼저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에 문제가 생겼죠. 3월 11일 당일 경찰청에도 확인을 했으니 수화물로 보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문제였는데, 제 차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아시아나 콜센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공항선을 타고 달리고 있을 때쯤 전화를 받은 게 화근의 시작이었죠. 애초에 서울역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저는 열차를 탔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의 소리.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수고하십니다. 수화물 규정이 궁금해서요. 탄창을 물어봤는데 처음엔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 이거 공항 경찰대에 연락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10분인가 대기한 저는 이것 때문에 경찰대 분들이 부랴부랴 법안을 찾아보셨답니다.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1도 하지 못한 채 이미 왔는데 다시 서울역으로 가야 돼? 멀어 안돼 안 바꿔줌을 시전하며 수화물로 보냈습니다. 문제될 걸 몰랐죠. 직원이 좀 있다가 검색실로 호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은 채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짐 붙이신 곳 왼쪽에 보안 검색실로 들어오십시오. 뚜뚜뚜. 본능적으로 이거는 항공기 못하고서 수갑 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최땡땡씨? 잠깐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포 개봉합니다 를 외친 후 노란색 아시아나 소포장지에서 우람한 자태를 뽐내며 나온 M1912 45 ACP 탄창이 나옴. 보안 검색 직원 4명의 시선을 따갑게 비추어지고 점점 제 옆으로 오는 그림자들. 곧바로 무전을 쳤고 김포공항 경찰대 땡땡땡 주임님 포함 다른 한 분의 경찰분이 오셨고 아시아나 측 직원 2명이 추가로 들어오셨습니다. 자초지종 설명을 하려던 찰나 동시다발적으로 총은 어디에 숨겼어요. 와... 포기하고 그냥 이야기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돌아오는 말은 그러니까 총은 어디다 두셨냐고요 라고 하며 8명이 사방에서 무전을 치고 전화하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무슨 똘기가 발동했는지 이거 합법입니다 를 말하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근데 경찰분이 전화를 하고 오시더니 총기류에 탄창이 적발된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대한민국 공항공사 이래 수화물로 기내에 탄창 반입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고 제가 총 없이 탄창만 들고 타려 했던 사람으로서 국내 최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수화물로 총기를 보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총기 수입업자로서 일하는 직업 또한 선수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탑승이 가능했죠. 하지만 저는 어느 한계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신분증, 학생증과 탄창을 압수당하고 출처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법률을 알고 있던 터라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16년도에 기관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장 짬 많으신 경찰관님이 허허 그래? 야, 네 말이 사실인지 확인시켜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폰으로 화학 안전기술협회에 전화해서 당당하게 증명했죠. 그제서야 경직된 얼굴들이 화기가 돌고 저를 총기 밀수자 취급하던 직원분들 의심이 풀고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오해는 풀렸고 저는 김포발 광주행 아시아나를 타고 왔습니다. 탄창 포기각서를 쓴 뒤 찹찹했던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구원해주신 경찰관님, 결국 만에 하나 위험 때문에 결국 거부당해서 김포공항 내 우체국 맞은편 물품 보관함에 탄창을 3일간 2만원 주고 맡겼습니다. 친구 보여주고 싶었는데 호도할 친구 걸 뭘 만졌다는 거야? 주어 이렇게 없이 이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불안하니까. 포도알 친구 것만 만지작 이렇게 만지다가 돌아왔네요. 혹시 채택된다면 군 공항 강둑에서 놀다가 헌병에게 체포된 썰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신 우리 국내 최초님, 국내 최초 탄창을 뭐 진짜 옛날에 전쟁 때 사용했던 그런 탄창이라 그러면은 뭔가 의미가 있고 그러겠지만 그냥 생 탄창만 있으면은 뭔 느낌일까? 아마 고등학생이라서 약간 밀덕의 그런 그 포텐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 갖고 싶었나봐요. 군에 관련된 거나 이렇게 뭐 무기에 관련된 뭐 그런 걸. 아 군대 가면은 진짜 징그럽게 만지는데 군대 가면은 그냥 잔구류에 내가 갖고 다니는 내 물품에 그냥 생으로 그냥 꽂혀 있어요. 6개. 여기 탄입대라고 해가지고 그거 각 맞춰야 돼서 그거 각 세워놔야 돼가지고 그 짬 되면은 거기다 나중에 그냥 셀로판지 같은 거 그냥 꼭 꺾어가지고 그냥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막 무슨 페트병 같은 거 꾸겨서 집어넣어서 그냥 각 맞춰놓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탄창 껴놔야 되거든. 그래서 탄창 6발들이 다 꽉 채워서 거기 다녀요. 여기 가면 탄창 징그럽게 만지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 가는 거 추천할게요. 예, 저렇게 군대 뭐 이런 무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친구는 군대로 보내서 그런 거를 해소시켜주고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 그게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걸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한 번 정도는 인생에서 와야 돼요. 저도 밀덕인 상태에서 군대를 갔지만 훈련하고 그럴 때 저는 다 재밌었는데 그게 2년 내내 지속이 되니까 지겹더라고. 그래도 나는 내 총만큼은 진짜 깨끗하게 닦고 진짜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닦았냐면 약간 녹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포로 밀다가 겉에 있는데 그 표면
사포로 갖다 다 밀어가지고 그 행복원님한테 가스막에 거꾸로 세워놓고 거기에 대가리 박으라 그래서 머리 빵꾸 날 뻔한 적 있고 막 그래요. 아니 녹슬어가 막 옆에가 끝에가 이렇게 녹슬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 전에 했던 애가 총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보통 사포가 없잖아. 보통 철수세미 같은 거밖에 없어서 그 안에 강선 닦거나 이런 때에만 잠깐 사용하고 만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등병으로 들어가자마자 수송병과 왔는데 정비반으로 됐으니까 정비반 가면은 사포가 종류대로 다 있어요. 막 40방부터 해갖고 막 2만 방 막 이런 것까지. 그래서 아주 고운 거 2만 방짜리는 막 무슨 여러분들 지금 막 마우스 패드 쓰는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거 4만 방, 2만 방짜리 막 그런 거 갖고 와갖고 그걸로 갖다가 삭삭 문지고. 그게 내 총 도색 다시. 저 군대 가면은 총뿐만이 아니라 군사 무기 특히나 약간 내가 진짜 진정한 밀덕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부분에서 밀덕인지는 모르겠지만 밀덕에 꽂힌 헬기나 탱크 보러 가고 싶으면 전차부대 지원하시면 돼요. 사단 전차부대 지원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사단장 올 때는 헬기 보고 보통 내가 탱크 몰고 여튼 탄창은 소지할 수 있는 게 합법인 게 참 신기하네. 그러면 옛날에 완전히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완전 소련 애들 아니야? 그 콜 오브 듀티 옛날 거 하다 보면은 캐릭터한테 내가 소련 캐릭터인데 앞에 있는 애는 총만 주고 뛰라 그러고 나는 탄창만 주는 거야. 탄알 들어있는. 그래서 왜 탄창만 줘? 총 줘 이랬더니 나가 앞에 가면 이 많아. 그래서 뭐야 씨 이러고서 언덕 넘어가자마자 거기 앞에 완전 그냥 총하고 탄 밭이야. 그래서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총 주워서 그냥 끼워서 바로 쏘면 돼. 그러다가 나 죽으면 또 다른 애가 와서 내 거 총 탄창 빼가지고 또 탄창 끼고 있어. 그래서 한 명한텐 총, 한 명한텐 탄창 이렇게 줘서 보내더라고. 실제로도 그랬었대요. 옛날에 소련 애들 그 인해 전술 펼칠 때. 참 신기한 썰이네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참 고등학교 친구인데 저런 모험적인 저런 걸 알아보고서 한다는 게 저게 아마 뭔가 이렇게 심취해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이 드네. 신기한 썰이었어요.